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한번 볼까요? 초반에 좀 악재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설화 이제 벗어내고 뭔가 좀 타개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옳은 소리였나요? 그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발언했다가 박형준 선대위원장 사과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그랬죠. 황교안 대표는 토론회에서 박사방 관련해서 N번방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들은 법적 판단이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가입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에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악재들이 쌓이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린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 총선을 조국대전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형준 위원장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거는 막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어제 그 황교안 대표 말씀 가운데서 일부 그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말의 취지는 법률적인 양형이 관여자들의 관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N번방 문제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무관용의 원칙, 일벌 100개의 원칙, 최대한의 처벌 원칙을 저희가 유지해 왔고요. 네, 그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채점을 하는 선거입니다.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번 선거는 조국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는 쪽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저 발언의 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웅갑 실장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어쨌든 선거 임박하면서 이게 실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뭐 2012년에도 이제 김용민 씨의 막말 문제라든가 또 노인 폄하 발언이 예. 선거에 보면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제 통합당에 나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프레임 설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경제 실정을 논하는 것도 그렇고 정권 심판도 그렇고 잘 안 먹힌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떤 초조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문제를 좀 끌고 왔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 실정에 대한 그 과거에 보면 중도층과 경제 민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이게 각각의 움직임 속에서 선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통합당 입장에서는 전열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계속 막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실수 실언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라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김병준, 네.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쪽 얘기하고 박형준 위원장은 조국 쪽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 한 방향 정렬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것은 본인 이 선거제도의 특수성당 위성정당하고도 같이 개를 해야 되고 또 무소속도 진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하자면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처음에 치고 나온 백조라든지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은 선회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예. 혹은 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과 반문재인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말하자면 선거 구도를 짜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체의 국가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하자면 과거처럼 국민의당과 같은 중간지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예. 서인복트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실제로 그런 대안적 국민의당의 대안이라든지 이 당이 안 되면 저 당으로 가는 대안이 아주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두 양당 체제의 말하자면 축이 70, 80%가 되고 예. 중도층 자체의 선택주의 자체도 높지 않다라는 것. 이 당이 싫으면 저 당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당마저 싫은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현준 위원장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어떤 프레임상의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서지혁 변호사는 초반에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게 구설수 때문에 상당히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좀 이게 악재들이 놓은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 그다음에 인물, 그리고 이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통합당의 구도는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황교안이다.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하고 붙지만 이낙연하고 이게 심판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프레임을 이게 이렇게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례를 가보면 전부 이게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은 친조국 인사들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조국 대 윤석열 이런 이게 구도로 전환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밑에 선거는 항상 이게 총선은 과거 회기 심판 선거입니다. 대선은 미래 선택하는 선거고요. 따라서 이게 대선에는 5년 동안 누가 우리나라 잘 이끌어갈 거냐 이게 관심이라면 총선은 과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동안 제대로 이게 어떻게 잘했는가 이걸 심판하는 선거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그 박형준 위원장이 새롭게 이제 프레임을 짜려는 게 좀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 정권 지난 그 3년간을 돌이켜 보면 과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견제를 했고 더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힘들게 한 사람이 과연 황교안 대표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냐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하지 황교안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대 황교안 대표로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 공감이 안 가요. 지금 가장 견제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을 꺼내드는 순간은 상대방은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어떤 비례 유성 정당도 굉장히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습니까? 상당히 국민들한테 또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고 또 마침 조국 전 장관 가족들 본인 재판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 상황이 또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럼 언론사 보도되고 있으면 또 포털에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지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그럼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는 것은 선거 전략상 상당히 좋지. 지금 황교안 대표를 지금 전면으로 내세워서 정권 심판으로 가겠다. 지금 말실수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럼 공감이 갈까요? 이건 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